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장동혁 대표가 말이죠. 이 계엄 1주년 해서 원래 기자회견을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았지만은 기자회견은 뭐 안 하는 걸로 딱 결정이 됐고 제일 로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는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여기 싸움에 강점을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싸우는데 방점을 쳐야죠. 예, 방향 설정을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사과문까지 돌리면서 지금 세를 규합하고 있는 초선 재선들 요것들 명단을 싹 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취재해서 공개해가지고 말이죠. 다음 총선 때는 반드시 리스트에서 제거하도록 공천 대상자에서 제거하도록 요 명단을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 저도 입사하는 대로요. 여러분께 지금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요 인간들이 그동안에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걸로 지 이름 한번 언론에 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는 또 방방 뜨죠. 사법부 개혁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을 곧 단행한다.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예. 자, 요 내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어제 심야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SNS에 한국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을 공유했어요.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 커밍스 평론가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말이죠. 지금, 그야말로 영주권자들이라도 전면, 지금 다시 조사한다. 쫓아내겠다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래 19개 국가였는데 요것이 30여 개 국가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장동혁 대표의 지금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12당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의한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탄핵의 방점이 있어요. 탄핵.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에서 사과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로키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죠. 이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고 두터운 장막이 거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은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 무도의 3무 정권이다. 3포 정권, 3무 정권. 예. 이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포는 뭐냐?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고요. 3무 정권은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 무도입니다. 예. 그래서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열이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전실할 때이다. 저는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다. 보수 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한 벽을 눕혀서 다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다리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한다.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 올바르고 확고한 보수의 정체성을 무기로 포퓰리즘에 멍든 분배 정치를 넘어서겠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 정치 리셋과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가겠다. 4번 타자 없는 구단위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요, 외연 아무리 확장해봐야 4번 타자 없어 제대로 딱 치고 가는 투쟁력이 없는 구단은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예, 아주 뭐 글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의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더 이상 뭐 설명도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책임 통감으로 사과는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연 확장은 이제 다리를 넓히는데 싸우면 외연이 확장된다. 자, 그래서 민주당 귀책론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청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청래도 페북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에 윤 대통령 내란 쿠데타라면 오르는 내란 청산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내란 전남대표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했다. 네. 사법개혁 끝까지 밀겠다는 거죠. 내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고 그럼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해서 이 땅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하는 것을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종합특검 타령 또 하고 있어요. 예. 사법개혁 3법 이거를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법외국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이건 반발하고 있는 이 세 악법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결국 폭망한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기소 시 추경호 혼자 기소할 것 같다. 그런 공범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특검이 꼬리를 내렸어요. 다른 공범이 없고 기소 한 사람만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 의원 이외의 다른 의원에 대해서 현 단계에선 공범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예요. 꼬리를 내린 겁니다. 자, 그야말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전도하나 너무나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 계엄 당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하고 국무총리, 윤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법리 다툼이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불안마저 든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특검의 발표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게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회의장은 제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추가 수사 없이 재판에 지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고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심각합니다. 자, 지상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상전이 이것도 마약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쫓아가서 공격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마약 대족은 어디든지 타격 대상이 되고 그들이 숨은 곳은 다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미 해상 봉쇄를 했는데요. 항모 전단을 파견했잖아요. 대대적인 지상 공습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영공 폐쇄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상이 지금은 훨씬 쉽고 우리는 마약 밀매자들이 이용하는 경로도 알고 그들에 관해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디 사는지,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지상 공습도 매우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지상 공습의 의미는 마약 밀매자들이 특정 국가나 어느 국가를 통해 들어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펜타닐이나 코카인 제조 시설을 짓고 있다면 어디든 공격할 것이다. 나는 콜롬비아가 코카인을 만들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들은 코카인 제조 공장에 있고 우리에게 그들의 코카인을 판다. 그 누구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공격 대상이다. 베네수엘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쁘고 아마도 대부분보다도 최악일 터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은요, 지금 카리브 지역에서 선박에 대해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해서 21차례 공습을 실시해서 최소 83명을 제거받고 최근에는 항모 전단도 보내서 군사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추수 감사절에도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 통화를 하고 마약 밀매자 차단 작전을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9일에는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 처리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이죠. 최근 들어서 지금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지금 미 해군이 공격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이걸 가지고 전쟁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현장 지휘관의 권한을 존중한다. 이렇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영주권자들 입국 금지 대상 본래 19개였는데 39개국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미 국토부 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지난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제3개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히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19개국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12개국은 지금 이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그다음에 에리트레이, 그다음에 하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게 이제 그 입국 금지 대상이고요. 부분적인 금지 대상국에는 7개 국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레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근데 이걸 30여 개국으로 늘리겠다라고 이 워싱턴이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루비오 장관은요,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기타 인사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협조적인 중앙정부기관이 없는 국가, 정부 내 사교행위가 광범위에 만연한 국가, 비자 만료 후 미국 체류 국민이 많은 국가, 일정 기간 거주 여건 없이 투자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국가, 미국 내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을 하는 국민이 있는 국가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국은요, 이집트, 지부티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 국가 등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25개국, 카리브해, 중앙아, 태평양도 속가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진 커밍스 평론가의 글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 자, 이거는 뭐 이미 제가,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SCIF, 이 글, 요 글을 그대로 본인의 트루소셜에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요 한국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고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티나, 이분이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고발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사롭게 보지 말아라.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조사가 결국 공식화됐다. 한국까지 언급한 거 예사롭게 보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공유하고 있는 글 내용을 보면은요, 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2020년 도난상한 선거, 티나 피터스인데,
선거에서 나타난 이상 현상들, 증인들, 우편 투표 그리고 투표 기간 선거 결과를 조작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51대 49% 이상 이렇게 투표율이 나온 것은 이상하리만큼 흔한 격차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우리가 얘기는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됐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은데 이러한 방식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작전들을 통해서 악용되고 있다. 그 대상은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다. 그러면서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티나 피서스를 석방하라라고 하는 글이 SNS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트럼프가 티나 피터스를 직접 언급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국가 중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 공유가 아니다. 그는 항상 중요한 단계가 준비되었을 때만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티나 피터스라는 이름을 다시 끌어올린 것은 사실 자체가 2020년 선거 문제를 단순한 논쟁이 아닌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핵심 국정 의제로 다시 올려놓겠다는 신호다. 티나 피터스는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선거관리국장이자 공무원이었는데 2020년 대선 이후에 실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와 서버 로그를 확보해서 시스템상의 구조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그래서 티나 피터스는 선거 장비의 데이터 이미지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되었고 이후 법정 명령 위반 그리고 증거 조작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에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그녀를 부정선거 실체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평가하면서 프리 티나 피터스, 즉 석방하라 이렇게 구호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티나 피터스는 음모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를 공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시점에 그녀를 다시 언급한 것은 우편 투표나 개표 현장 논란 같은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투표 시스템 자체의 소프트웨어 구조 그리고 코드 레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선거 조작의 가장 깊은 레이어인 그 프로그램 기반 조작 문제를 파헤칠 준비가 돼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메인 서버 이거 프로그램 전산 조작됐다. 이게 장지현 박사잖아요. 배수의 법칙 위반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티나 피터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특히 이 글에서 강조한 51대 49라고 하는 비정상적 승리 패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예. 미국은 물론 캐나다, 브라질,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100여 개국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통계적 패턴이다. 즉 특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 동일한 데이터 흐름과 시스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 문구가 포함된 글을 그대로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조사와 조치가 미국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네트워크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의미심장한 부분은 한국이 직접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역시 글로벌 선거 개입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을 갖다가 같은 문맥에 든 것은 결코 가벼운 언급이 아니다. 트럼프가 이 메시지를 공유한 것은 앞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이 선거 시스템과 데이터 흐름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데이터 흐름, 선거 시스템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필요한 자료와 로그가 어느 정도 이미 수집되어 있거나 혹은 확보 가능한 경로가 마련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등장한다. 트럼프가 티나 피터스를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내부 고발자들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조치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그녀의 사례를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나 하지 않을 일을 공개적으로 던지지 않는다. 그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맞춘 후속 조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트럼프의 이번 공유는 단순한 리트윗이 아니다. 이것은 2020년 선거 문제를 최종적으로
공식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며 목표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해외 개입,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전면적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이블을 올려놓고 탁상 공론식 논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는 조사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 리스트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데이터 흐름,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역할까지 정밀하게 들여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뜻하며, 이 메시지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실제 조사 구조가 이미 작동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한 신호다. 저는 전적으로 이번 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내부 행정부에서는 상당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